74세의 한 여성, 미국에서 6년 동안 발 통증으로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었다는 그녀. 강한 주사를 맞고도 감각을 잃었고 의사는 이건 그냥 나이 탓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한국 제주도로 마지막 여행을 왔는데요. 아름다운 바다와 해변 앞에서 혼자 조용히 모래에 앉아 그저 걷고 싶다는 마음 하나를 품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오후 그녀는 걸었습니다. 6년 만에 믿어지시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영상은 그 기적 같은 순간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마거리 스톤, 올해 74세입니다. 뉴욕에서 평생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죠. 그런 제가 한국 제주도에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딸 제인이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거든요. 사위 마크는 영상 크리에이터라 항상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번 가족 여행지로 제주도를 선택했습니다. 손녀 에밀리가 5살이니까 바다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했죠. 할머니, 제주도 바다가 정말 예쁘대요. 에밀리가 비행기 안에서 신나게 말했습니다. 저도 기대가 됐어요. 평생 미국 동부에서만 살았는데 한국의 섬이라니 얼마나 다를까 궁금했거든요. 제주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고 어딘가 따뜻한 느낌이었죠. 렌터카를 빌려서 숙소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검은 돌담길과 푸른 바다, 그리고 한라산이 멀리 보이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숙소는 바다가 보이는 펜션이었어요. 짐을 풀고 나서 바로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에밀리는 파도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어요. 모래사장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고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깔깔거리며 도망가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죠. 제인과 마크도 에밀리와 함께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저는 해변 의자에 계속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가 아팠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발이 아팠죠. 특히 왼쪽 발가락 부분이 너무 아파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모래사장을 걷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엄마, 같이 걸어요. 제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손녀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면서 추억을 만들고 싶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거든요. 에밀리가 조개 껍데기를 주워와서 제게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거 예뻐요. 정말 예쁘구나. 저는 에밀리를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 바다 앞에서도 저는 그저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아프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들도 제 상태를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여전히 파도와 놀고 있었고 제인과 마크는 사진을 찍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앉아서 이 모든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자유롭게 걸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펜션으로 돌아온 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잠든 후 거실에서 제인과 마크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엄마, 발이 많이 아프시죠? 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6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그래.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어요. 6년 전부터 발이 아프기 시작했거든. 처음엔 가벼운 통증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면 발가락 부분이 조금 욱신거리는 정도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어요. 특히 왼쪽 발가락에서 발등까지 전체가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국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말했죠. 말초신경병증이라고
당뇨 합병증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법이라고 해봐야 강한 스테로이드 주사와 진통제뿐이었어요.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 저는 제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강한 약이 필요했고, 나중엔 발가락 감각이 거의 없어졌거든. 마크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그럼 지금도 감각이 없으신 거예요? 왼쪽 발가락 3개는 거의 못 느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 균형 잡기가 어려워졌어. 제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인은 결혼해서 바쁘고 마크도 일이 많은데 저 때문에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어요.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었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무서웠습니다. 넘어질까봐 항상 조심스러웠죠. 그래서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이가 나이니까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미국 의료비도 부담이었어요. 보험이 있다고 해도 한 번 병원 가는데 수백 달러씩 나가니까요. 검사비, 처방전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0가 넘게 들었습니다.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그래서 병원 가는 것도 점점 줄였어요. 진통제만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약발이 떨어지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때가 많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제인의 손을 쓰다듬어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이번 여행도 너희들이 계획해준 건데 내가 말썽이네.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대로 평생 앉아서만 살아야 하는 건지, 에밀리와 함께 뛰어놀 수 없는 건지 생각하니 너무 서러웠거든요. 아름다운 제주도에 와서도 구경만 해야 하다니,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제인이 밖으로 나가서 주변을 둘러보고 왔어요. 펜션 근처에 작은 상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필품도 사고 제주 특산품도 구경할 겸 함께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에밀리가 제 옆에서 작은 손으로 제 팔을 붙잡아주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마크는 카메라를 들고 제주 풍경을 찍으며 따라왔죠. 상가 거리를 걷다가 이상한 간판을 발견했어요. 한글로 쓰여 있어서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옆에 영어로 작게 써 있더라고요. 트러디셔널 코리언 메더선 클리닉이라고 말이죠. 제인아, 저기 뭐라고 써 있어? 저는 호기심이 생겨 물었습니다. 이승환 한의원이라고 써 있어요, 엄마. 제인이 한글을 읽어줬어요. 한의원은 우리나라 전통의학을 하는 곳이에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침술은 TV에서 본 적이 있었지만 한의원이라는 곳은 전혀 몰랐거든요. 간판을 보니까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도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한의학이 뭔지 궁금하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마크가 옆에서 말했어요. 침으로 치료하는 거 아닌가요?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그때 한의원 문이 열리면서 환자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할머니였는데 걸음걸이가 꽤 가벼워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궁금해졌습니다. 엄마, 들어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실래요? 제인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미국에서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한국의 전통의학이라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언어도 통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설명하나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제인이 통역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상담만 받아보는 거니까 부담 없다고 말했죠. 에밀리도 할머니, 같이 들어가요. 라고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내부는 정말 깨끗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인체 경혈도가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여러 가지 한약재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은은한 약초 냄새가 났는데 생각보다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접수를 하고 잠시 기다리는데 다른 환자들도 있었어요. 나이 든 분들도 계셨고 젊은 분들도 계셨죠. 다들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이승환입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인상이 참 온화했어요. 제인이 영어로 제 상황을 설명해 주니까 선생님도 간단한 영어로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진료실로 들어가니 더 놀랐습니다. 의료기기들이 현대적이었어요. 마사지 베드도 있었고 컴퓨터도 있었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과학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앉아주세요. 이승환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고 선생님은 제 발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발과 양말을 벗고 발가락을 하나하나 눌러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인에게 한국말로 뭔가 설명하셨어요. 선생님이 발가락 끝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고 하세요. 제인이 통역해줬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고 하네요. 맥도 짚어보셨어요. 손목을 만지시면서 아주 세심하게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진단 방법은 미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침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침 치료를 해보자는 뜻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긴장이 됐습니다. 침이라니 정말 아프지 않을까요? 침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이승환 원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제인이 통역해 주니까 이해할 수 있었죠. 발가락 끝 부분의 혈점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경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라고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얇은 바늘이에요. 선생님이 안심시켜 주셨어요. 마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안전한 거죠? 제인이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일회용 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감염 위험도 없고 부작용도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이 떨렸어요. 에밀리는 진료실 구석 의자에 앉아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작은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죠. 할머니, 무서워요? 라고 물었습니다. 괜찮다, 에밀리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무서웠어요. 치료 침대에 누웠는데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승환 원장님이 제 발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더라고요. 어느 부위에 침을 놓을지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침이 발등에 들어갔을 때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모기에 물린 것보다도 덜 아팠어요. 하지만 점점 발가락 쪽으로 침이 들어갈수록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왼쪽 엄지발가락에 침이 들어갔을 때 갑자기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픈 게 아니라 이상한 감각이었죠. 6년 동안 거의 못 느끼던 부분에서 뭔가가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어요. 에밀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 두 번째 발가락에 침이 들어갈 때는 정말 아팠습니다. 찌릿찌릿한 게 아니라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강한 자극이었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세 번째 발가락은 더 심했어요. 침이 들어가는 순간 발 전체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몸이 떨렸어요. 에밀리가 제 모습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아파요. 그만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간절했어요. 제인이 에밀리를 달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에밀리는 계속 울면서 제게 달려오려고 했습니다. 저는 에밀리에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저도 사실 무서웠습니다. 이런 강한 자극이 정말 치료가 되는 건지 혹시 더 안 좋아지는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6년 동안 감각이 없던 발가락에서 이렇게 강한 느낌이 드는 게 정상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승환 원장님은 차분하게 계속 침을 놓으셨습니다. 제 표정을 보시면서 괜찮냐고 영어로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시 못 걸으면 어쩌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발가락에 침이 들어갔을 때는 정말 참기 어려웠어요. 발가락 끝에서 종아리까지 쭉 올라오는 강한 자극이었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신경이 깨어나면서 항의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너무 아프시면 중단하셔도 돼요. 제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아프면서도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새끼발가락에 침이 들어갔을 때 에밀리가 큰 소리로 울었어요. 할머니, 아파요. 그만해요. 그 순간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미안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에밀리가 저를 이렇게 사랑해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침 치료가 끝나고 20분 정도 그대로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에밀리는 제 곁에 와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 아파요? 에밀리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저는 에밀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사실 아직도 발가락이 욱신거렸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6년 만에 느끼는 감각이었거든요. 20분이 지나고 이승환 원장님이 침을 하나씩 빼기 시작하셨어요. 신기하게도 뺄 때는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었죠. 모든 침을 뺀 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발가락을 움직여보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발가락에 힘을 주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움직였습니다. 6년 동안 거의 감각이 없던 왼쪽 발가락들이 제 의지대로 움직였어요. 특히 엄지발가락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움직여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정말 움직여요. 제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정말요? 저는 다시 한번 발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해봤어요.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느낄 수 있었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발가락 끝으로 바닥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이승환 원장님도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이제 일어나서 걸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발을 디뎠어요. 그 순간 정말 신기했습니다. 왼쪽 발로 바닥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6년 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느끼면서 걷는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할머니. 에밀리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걸어요. 저는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걸어봤습니다. 물론 완전히 정상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균형을 잡기가 훨씬 수월했어요. 마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겨우 30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미국에서 6년 동안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전통의학으로 이렇게 빠른 변화가 나타나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승환 원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침 치료가 막힌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경 기능을 자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각이 돌아오고 근육 조절이 가능해진 거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에밀리가 제게 달려와서 다리를 껴안았어요. 할머니, 이제 같이 뛸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에밀리와 함께 뛰어놀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제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마크는 계속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정말 믿기 어려워요. 저는 진료실을 한 바퀴 천천히 걸어봤어요. 물론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치료 전과는 달랐습니다. 발끝으로 바닥을 느끼면서 걷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이승환 원장님이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몇 번 더 치료를 받으면 더 좋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감동받았습니다. 오늘 정말 기적 같은 하루네요.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에밀리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바다에서 같이 놀아요. 그래, 에밀리야. 이제 할머니가 너와 함께 모래성도 만들고 조개 껍데기도 주우러 다닐 수 있을 것 같구나. 한 의원을 나오면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6년 동안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의 전통의학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것 같았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뉴욕의 아파트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걷는 게 훨씬 편해졌습니다.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지팡이 없이도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장 보러 갈 때도 예전처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쁜 건 에밀리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근처 공원에 갔는데 에밀리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물론 천천히 걸었지만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머니, 발 안 아파요?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에밀리야. 할머니 발이 많이 좋아졌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국 주치의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어요.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제 걸음걸이가 달라진 걸 바로 알아차리시더라고요. 마거릿, 뭔가 다른데요? 훨씬 안정적으로 걸으시네요. 닥터 윌슨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해 드렸어요. 침 치료를 받았더니 발가락 감각이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발가락 검사를 해보시더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감각이 많이 돌아왔네요. 신경 자극 재활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닥터 윌슨은 서양 의학적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침 치료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경 말단을 자극해서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인정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결과가 좋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선생님이 조언해 주셨어요. 저는 매일 발가락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원장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발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이에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제인이 자주 안부 전화를 해요. 엄마, 발 괜찮으세요? 응, 아주 좋아. 어제는 마트에서 1시간 넘게 돌아다녔는데도 괜찮았어.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통증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6년 동안 매일 먹던 진통제도 이제 거의 안 먹습니다. 가끔 날씨가 흐릴 때 조금 욱신거리긴 하지만 예전 같은 참을 수 없는 통증은 없어요. 밤에 잠도 잘 잡니다. 예전에는 발이 아파서 자다가 깨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어요. 덕분에 낮에도 활력이 넘칩니다. 이웃 할머니들도 제 변화를 알아차리셨어요. 마거릿,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요. 한국에서 좋은 치료를 받았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전통의학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서 인터넷도 찾아봤어요. 침술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인정받는 치료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과학적인 의학이었던 거죠. 마크도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침술의 효과를 믿어요. 가장 감동적인 건 에밀리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음 달에 다시 제주도에 가기로 했거든요. 이번에는 에밀리와 함께 해변을 걸으면서 조개 껍데기를 주우려고 합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모래성도 같이 만들어요. 에밀리가 신나게 말했어요. 그럼 에밀리야. 할머니가 이제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큰 모래성을 만들어 보자.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의학이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셈이죠.
마크가 며칠 전에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침술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그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마가렛, 정말 미안해요. 마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저는 궁금했어요. 제주도에서 침 치료 받으실 때 저는 계속 의심했잖아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결과를 보니까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마크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서양 의학만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을 반성한다고 했어요. 사실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마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았어요. 6년 동안 미국에서 받은 치료를 돌이켜보니까 정말 아쉬운 점이 많았거든요. 미국 병원에서는 항상 진통제부터 처방했어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기보다는 일단 통증을 억누르는 방법을 택했죠. 물론 당장은 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한 약이 필요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염증을 줄인다고 했지만 결국 신경 감각까지 없애버렸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대안도 제시해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왜 침술 같은 치료법을 잘 안 써줄까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보험 문제도 있고 의료진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서양 의학 중심으로 교육받다 보니까 전통 의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앞으로는 진통제보다 침 치료를 먼저 고려해 볼 거예요. 마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크의 변화가 정말 기뻤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회의적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한의학을 찾아보겠다고 하니까요. 제인도 요즘 한의학 공부하고 있어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제인이 한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한의학 서적도 읽어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건강을 위해서 전통의학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 것 같았거든요. 마거릿, 혹시 한국에 계시는 이승환 원장님 연락처 있으세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왜? 저는 궁금했어요. 제가 만드는 영상에 소개하고 싶어서요. 물론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한의학의 효과에 대해 알리고 싶거든요. 저 같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제 경험을 나누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크는 영상 크리에이터답게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서양 의학만 맹신하지 말고 다양한 치료법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저는 마크를 격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고통받고 있을 텐데 이런 좋은 치료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면 도움이 될 거야. 우리는 그날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동서양 의학의 차이점,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이죠. 마크가 마지막에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이제 저는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침수를 생각해 볼 거예요. 진통제에 의존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치료를 찾겠습니다. 정말 큰 변화였죠. 한 번의 경험이 한 사람의 의료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셈이니까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에밀리와 함께 제주도 그 해변에 다시 왔거든요. 2개월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에요. 이번에는 지팡이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걸을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에밀리와 함께 모래사장을 걸을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할머니, 빨리 와요. 에밀리가 파도 쪽으로 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기다려, 에밀리야. 저는 웃으면서 따라갔어요. 모래를 밟는 감촉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발가락으로 모래를 느끼면서 걷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소중합니다.
에밀리와 함께 조개 껍데기를 주었어요. 구부리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것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예쁜 조개를 찾을 때마다 저도 함께 쪼그려 앉아서 구경했죠. 할머니, 이거 봐요. 진주같이 반짝여요. 에밀리가 신나게 보여줬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이걸로 목걸이 만들어줄까? 저는 에밀리와 함께 웃었어요. 제인과 마크는 저희를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가족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점심때가 되어서 해변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제 걸음걸이가 얼마나 자연스러워졌는지 스스로도 놀랐어요. 2개월 전만 해도 몇 걸음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말이죠. 식당에서 제주도 특산 음식을 먹으면서 지난 2개월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단순히 발이 좋아진 게 아니라 삶 전체가 달라졌거든요. 마거릿, 한의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한국 전통의학을 완전히 지지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믿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과학적인 의학이라는 걸 몸소 체험했거든요. 오후에는 이승환 한의원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2개월 만에 뵈는 선생님이 제 걸음걸이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선생님이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받아봤는데 발가락 감각이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액순환도 많이 개선됐고요. 정말 놀라운 회복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승환 원장님이 제게 한국 전통의학의 세계적인 발전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많은 나라에서 침수를 인정하고 있고 서양 의학과 함께 통합 의료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정기적으로 침술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뉴욕에도 좋은 한의원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는 진통제 대신 침술을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한의원을 나오면서 에밀리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아프지 않죠? 응, 에밀리야. 할머니는 이제 아프지 않아. 그리고 너와 함께 뛰어놀 수 있어. 저는 에밀리와 함께 해변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2개월 전 이 해변에서 의자에만 앉아있던 제가 이제는 자유롭게 걸으며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다니요. 한국 여행이 저에게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된 셈이죠. 에밀리가 파도를 향해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웃으며 걸을 수 있는 삶을 되찾았어요. 한국의 전통의학 그리고 따뜻한 제주도가 74세 할머니에게 선물해준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